요즘은 훨씬 더 세련돼졌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요. 나는 뭐 어느 나라에 뭐 대부분 뭐 호주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오늘 여러분이 가장 알아야 되는 거 3세대 투자 사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훨씬 더 세련돼졌습니다. 3세대 투자 사기는 조금 더 교묘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 세관에서도요, 경유지에서 돈을 내라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연락하진 않아요. 이거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맡아서 좀 처리를 해봤는데요. 항상 패턴도 똑같고, 그 서류도요, 맨날 그 인터넷에서 그 샘플 양식 받아다가 그것을 그림판이나 포토샵에서 작업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서류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사기인지 알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송사, 그 물류회사를 의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래도요, 그런 연락을 이제 그 운송사를 통해 많이 받게 돼요. 내가 너의 물건을 운송하는 사람인데 뭐 중간에 세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나한테 그 수수료를 얼마를 납부하면은 내가 그것을 잘 처리해서 너한테 물건을 주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운송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회사 도메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 도메인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뭔가 그 유명 회사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사실 그 운송사 자체도 사실 그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거든요. 자, 근데 도메인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를 들어 그냥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DHL, 글로벌, 뭐 디스패치 서비스, 아니면 뭐 페덱스, 글로벌 디스패치 서비스, 요런 도메인을 쓰는 회사입니다. 그럼 DHL 글로벌 디스패치 서비스.com이라고? 뭔가 DHL 뭔가 유명한 회사랑 같은 계열사인가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요, 진짜 홈페이지도 그럴싸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일은 누구한테 오냐면요, 뭐 커스터머 서비스 뭐 골뱅이 뭐 DHL 글로벌 디스패치 서비스.com, 이런 뭔가 공식 도메인을 써가지고 정식으로 저한테 그 메일이 오니까요, 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절대 그 회사가 진짜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메인 같은 건요,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이 물류회사 운송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멀쩡한 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느냐? 도메인 주소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 검색창에서 도메인 검색이라고 하면은요, 뭐 여러 사이트가 뜰 겁니다.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서요, 여러분한테 그 메일을 보냈던 그 도메인 있죠. 예를 들어 DHL 글로벌 디스패치 서비스.com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요, 그 도메인에 그 정보가 나올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요, 이게 정말로 그 DHL 같은 유명한 회사였다라고 하면요, 그 도메인 등록일이 언제겠어요? 실제 DHL은요, 1989년 5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역사만큼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실제 그 무역사기 사이트였거든요.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한 이유 때문에 실제 그 도메인을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정말 그 페덱스 뭐 글로벌 디스패치 서비스.com 혹은 뭐 DHL 글로벌 디스패치 서비스.com 이런 느낌의 회사입니다. 그 저한테 이제 그 메일을 보냈던 그 도메인을 검색해 보시면요, 사실 그게 무역사기 사이트죠. 그럼 신기한 게요, 그때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이런 제가 사건을 많이 맡았었는데, 대부분 도메인 등록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30년의 역사를 가진 그 물류회사라고 하면서 도메인 등록한 지 1년도 안 됐다고? 이상하잖아요. 이 사기 사이트의 특징은요, 그 도메인을 검색해 보면 등록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또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요, 이런 회사들은 도메인을 등록할 때 보통 5년 아니면 10년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는 거죠. 사기 사이트의 특징은요, 보통 1년, 2년, 3년 짧게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기 사이트 보면은요, 야, 2017년에 등록을 해서 18, 19, 20, 딱 3년. 기본으로 3년만 등록한 거예요. 회사가 업무를 하는데 그 수십 년 된 회사가,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가 도메인 등록한 지 1년도 안 된 것도 웃기지만요, 도메인을 3년치만 등록했다라고? 이거 더 이상한 거죠. 여기서 의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실제 사업장 주소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 홈페이지 자체가 사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 그 사업장 주소를 구글 맵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은요, 그 스트리트 뷰라고 하여서 실제 그 동네 사진을 볼 수가 있죠. DHL 영국 주소를 검색한 다음에 그 주소를 구글 맵에서 넣어보시면은요, 진짜 DHL 회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기 사이트 주소를 이제 구글 맵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스트리트 뷰로 아무리 봐도요, 도저히 회사가 있을 것 같은 동네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뭔가 한적한 시골 마을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주소를 검색해 보시면, 도저히 여기에는 그 회사가 있을 것 같지가 않구나. 그리고 실제 수십 년
년 동안 운영을 해왔다라고 하면은요, 구글맵에서 반드시 사진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요, 운송장, 즉 운송 서류를 보내줄 겁니다. 운송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이트가 있고 여러분한테 보내준 운송 서류에는요, 추적 가능한 번호가 있죠. 이 운송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택배도 생각해 보세요. 택배 운송장이나 아니면 그 트래킹, 즉 추적 번호만 있으면 뭐예요? 내 택배가 어디서 어떻게 오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운송장 번호로 추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추적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운송장 번호를 넣어보세요. 그럼 대부분은요, 실제 그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추적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추적할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없을 거예요. 이런 의심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국제적으로 운송이 되는데 내 운송장 번호로 추적을 할 수가 없다고? 이런 사기일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요, 이 운송 서류도 진짜고 사이트도 진짜인데 정말 일시적인 장애로 추적을 할 수 없는 그런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실제 운송장을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 정말로 그 운송 서류인지 아니면 그 샘플 운송 서류를 인터넷에서 구해서 이제 그 그림판이나 포토샵으로 이제 텍스트를 타이핑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택배 운송장도 그렇고 우리 그 BL 같은 운송 서류가 다 그래요. 프린터에 그 원본 용지를 넣어 놓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치면은 뭐예요? 그 텍스트가 입력되면서 쭉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란이 그 칸이 딱딱 맞지 않습니다. 뭐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다거나 살짝 삐져 나온다거나, 여러분 택배 운송장만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운송 서류를 넣고 거기서 이제 출력을 하다 보니까 란이 조금씩 벗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그 무역 사기 그 사이트에서 이제 운송 서류를 보내주면요, 이제 샘플을 구한다면 그 이미지에 그 텍스트를 직접 입력한다라고 했죠. 칸이 라인이 딱 맞는 거야. 놀라울 정도로 라인이 딱딱 맞으면서 뭐예요? 실제 이게 출력된 거를 이제 스캔한 느낌이 아니라 뭐예요? 어딜 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지에 실제 텍스트를 그 타이핑했을 때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이 강하게 날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내용들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실제 이게 그 무역 사기에서 이용되었던 그런 서류 샘플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물품 명세를 보시면은요, 샘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XXXXXX라고 돼 있죠. 그 위에 텍스트를 입힌 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지 오리진이 아일랜드, 이제 데스티네이션 이제 코리아로 돼 있는데, 코리아요? 제가 알기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로 물건을 보낼 때는요, 그렇죠, 북쪽인지 남쪽인지 적어야죠. 코리아라고만 적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줄 알고요. 코리아라고? 자, 그러면서 여기 그 플라이트 넘버를 보시면 MS 88이라고 돼 있죠. 이거 검색해 보시면 이집트 항공이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아일랜드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이집트 항공을 타고 온다고? 심지어 그 날짜에 이집트 항공을 검색해 봤더니 이런 출항한 기록조차 없어요. 야, 우체국에서 등기 보낼 때, 우체국 택배 보낼 때, 자, 아니면 이제 그 DHL이나 페덱스로 뭔가 외국으로 무언가 보낼 때 뭐예요? 요금이 딱딱 0 단위로 떨어지나요? 아니죠. 그 무게와 이제 그 크기에 따라 원 단위로 떨어질 겁니다. 정확히 딱 깔끔하게 막 1000 단위, 만 단위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운임란 보시면요, 와, 딱 1000유로가 떨어져. 자, 이렇게 운송 서류를 보시면 이게 뭔가 수상함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도, 그리고 애초에 요 운송장 번호로 이제 사이트에서 추적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참고로 실제 요 운송 서류를 보냈던 그 이제 무역 사기 사이트겠죠. 지금은 사이트 자체가 아주 없어졌습니다. 사이트 사라졌어요. 자, 다음에 운송 서류를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요, 이제 관련된 각종 보내주는 서류를 좀 의심하셔야 됩니다. 패턴은 항상 그거예요. 이제 그 무역 사기, 그 중에 이제 투자 사기다 보니까요, 뭐 수십만 불, 수백만 불 하는 그 현금 박스나 금괴가 나한테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야? 야, 수수료 3%만 내면은 너는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3%가 사실은 수천만 원에서 억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야, 이것도 대부분 이제 인터넷에서 샘플 이제 양식을 구한 다음에 거기 타이핑으로 입힌 티가 확확 납니다. 보시면요, 또 다 달라. 같은 데서 온 건데 하나는 뭐 미세스 킴이고 하나는 미스 킴이고, 뭐야 이거? 뭐 다 달라 다. 자, 이럴 때는요, 이제 그 운송인 이제 그 도메인으로 연락이 온다라고 했죠. 자기한테 이제 뭐 몇만 불, 뭐 10만 불을 입금을 하면은 자기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주고 너한테 물건을 잘 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럴 땐 두 가지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해당 국가의 세법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법조항입니다.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위과하여 그것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 법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해당 국가의 국세청이나 관세청이죠.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담당자 명의와 고지서요. 나한테 세금을 납부하라고 했으면 내가 왜 운송인한테 납부를 합니까? 국세청이나 관세청 명의의 고지서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죽어도 그 공식 대리인이라고, 운송인들이 공식 대리인이라고 또 추가적인 서류가 옵니다. 실제 이 서류도 많이 보는데 유엔에서 유엔 명의로 뭔가 서류가 옵니다. 뭔가 유엔 오디시라는 데서, 오디시는 오피스 온 드러그 앤 크라임이니까 마약 범죄 사무소죠. 아니 왜 현금 다발이 오는데 유엔 오디시에서 증명서가 나오지? 수수료가 얼마입니다라고 수기로 적어서 유엔 오디시에서 10만 불짜리 이제 그 수수료를 받았다고 이제 수기로 적어서 옵니다. 뭐야 이거? 일단 뭔가 유엔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공신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깜짝 놀란 게요. 그 10만 불짜리 그 수수료 납부 뭐 증명서를 수기로 볼펜으로 유엔이 볼펜으로 써서 준 거야. 사실 요쯤 되면은 사기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보이스피싱도 그렇지만 한번 믿기 시작하면 사람이 계속 믿게 되거든요. 끝판왕은 이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뭔가 증명서가 날아와요. 실제 이 증명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무슨 커스텀즈 클리어런스 서티피킷? 뭐야 이거? 뭐 통관 증명서? 뭐야 이거? 어쨌든 이런 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내주는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캄보디아 세관 혹은 그 동남아시아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다. 너한테 그 도착해야 되는 물품이 이제 그 국제법상 세금 몇 프로를 안 냈기 때문에 이제 캄보디아 세관에서 잘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확인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증명서가 날아옵니다. 와. 그러면서 주소 보시면은요. 주소도 뭔가 좀 달라. 실제 인천공항공사가 공항로 424번 길 47이 주소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야? 공항로? 그쵸? 272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도 다르고. 자, 이래서 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전화해봤더니 담당자가 짜증을 냅니다. 안 그래도 요것 때문에 문의가 많은데 우리는 절대 그런 서류를 발행한 적이 없으니까 무조건 사기입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안 넘어가면요. 이제 외국 세관이라는 데서 예를 들어 캄보디아 세관이라면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세관인데 너의 현금 다발부 100만 불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다. 근데 지금 국제법상 수수료 3%가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수수료 3%만 납부하면은 너한테 물건 잘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세관 담당자가 친절히 메일을 보내요. 근데 그 메일 주소를 보시면요. 그 세관이 쓰는 그 주소가 있죠. 예를 들어 캄보디아 세관 그 관세청의 메일 계정은 customs.gov.kh거든요. 그런데 약간 우리나라의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 나라의 로컬 계정으로 세관 담당자가 메일을 보내줍니다. 와, 세관 담당자 진짜 친절하네. 그러면 저희가 답장을 하죠. 그럼 네가 세관 담당자라는 걸 입증을 좀 해라. 그 너네 나라 세관에 그 공식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고 너의 정확한 명칭과 직책, 그 다음에 직통 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직접 너한테 캄보디아 세관에 있는 너한테 직접 전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요. 그럴 필요 없다. 자기가 전화를 하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외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캄보디아 세관 공무원인데 트러스트 미 이러면서 수수료를 납부하래요.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메일이 다시 와요. 봤지? 나 캄보디아 세관 공무원 맞지? 자, 이제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겁니다. 요쯤 되면은요, 대충 사기임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의심스럽다. 그러면요, 이게 정말로 나한테 현금 다발이나 뭔가 금괴를 발송했다라고 하면은요, 어찌된 건 수출 신고를 했겠죠. 수출 면장을 좀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수출 면장이 없어요. 그런 고급스러운 서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사기를 치는데 거기까지 머리를 쓰진 않거든요. 그럼 수출 면장, 즉 수출 신고 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계속 딴소리만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랑 똑같아요. 그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어처구니 없지 이게 누구나 사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뭔가 그 사기에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사실 좀 정신이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 혼을 빼놓는다고 하는 거죠. 어찌됐건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가해자가 다 나쁜 놈들이지.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보이스피싱 사기 패턴을 계속 알려줘도 뭐예요? 결국 당하는 사람은 당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고요. 일단 아마 제가 말한 것과 제가 계속 이런 이제 그 무역 사기 사건을 담당해 보면요. 맨날 패턴도 똑같고 오는 서류도 똑같거든요.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금괴나 돈을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설사 보내준다고 할지라도요, 그거 통과는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일반적인 물품이 아니잖아요. 특히 금괴나 현금 다발 이런 게 정상적으로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 통관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통관하는 것도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누구나 안심하고 무역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이제 기원하면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무역 사기 중에서도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그 투자 사기 패턴에 대해 좀 알아봤고요. 실제 이 패턴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저를 믿으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